허리 디스크가 이미 손상된 상태면 운동만으로 디스크 자체가 원래 모양으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보존을 하려면 코어 근육 단련을 통해서 통증 완화라든가 재발 방지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코어 운동 제대로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거고요.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스쿼트보다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운동부터 하는 게 좋냐면요. 우선 코어 운동 제대로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거고요. 플랭크 운동이 복부 코어를 강화하는 대표적인 운동이에요. 근데 이게 자세가 잘못되면 허리라든가 어깨에 부담을 주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원칙을 잘 지켜주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요, 어깨랑 골반, 발끝이 일직선으로 되도록 유지를 해야 됩니다. 허리가 꺾이거나 엉덩이가 들리면 이 효과가 줄어들고 통증만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는 팔꿈치와 어깨가 수직이 되도록 맞추는 거예요. 팔꿈치가 너무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게 되면 어깨 관절에 무리가 오겠죠. 세 번째는 목의 중립, 엎드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고개를 이렇게 들거나 떨어뜨리게 되면 목 근육이 긴장이 생기면서 뒷목 아프고 이래요. 그래서 바닥을 자연스럽게 보는 게 가장 좋은 자세예요. 마지막으로 플랭크 운동을 할 때 시간을 길게 버티는 것보다는 자세를 정확하게 하고 짧게 여러 번 반복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플랭크 운동을 30초 이상 버티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루틴을 설명드릴 건데요. 플랭크는 오래 버틴다고 더 좋은 운동은 아니에요. 오히려 1분, 2분 이상 버티다 보면은 자세가 흐트러지겠죠. 허리가 꺼지고 엉덩이가 들리고 이러면서 부상의 위험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짧고 정확하게 그리고 여러 번 반복하는 루틴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한 20에서 30초 정도를 3세트 그리고 하루에 한 2번 정도가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20에서 30초를 3세트를 하루에 2번 하는 게 복부 코어가 충분히 자극이 되고 허리에도 부담을 덜하게 해주는 횟수로 보입니다. 또 이 세트 사이에 30초, 40초 정도 휴식을 주는 게 좋고요. 그렇게 해서 중간에 휴식을 해서 근육이 회복할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게 좋고요. 초보자들은 무릎을 대고 하는 무릎 플랭크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는 방식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랭크는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 그게 아니고 자세가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시간 곱하기 반복 횟수가 몇 회냐 이게 더 핵심인 것 같습니다. 하체 근육을 키워주는 스쿼트를 매일 10개씩 하면 몸에 변화가 일어나겠죠. 스쿼트라는 게 하체 근육을 키우는 대표적인 운동이잖아요. 만약에 안 하던 분들이 10개씩 한다 그러면 우선은 허벅지 근육하고 엉덩이 근육이 강화되기 시작을 하겠죠. 이 근육이 튼튼해지면 결국에는 허리와 무릎이 안정화가 됩니다. 고관절이 안정화가 되면 허리랑 무릎은 근육 쓸 일이 별로 없어지기 때문에 거의 무리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관절 통증이 줄어들고 그게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을 줘서 낙상 예방에도 좋겠죠. 근데 이 스쿼트라는 게요, 개수도 중요하지만 되게 정확한 자세를 하는 게 더 중요해요. 10개를 정확한 자세로 하는 게 100개를 엉망인 자세로 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그래서 무릎이 발끝 앞쪽으로 과도하게 나오면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가겠죠. 그리고 허리가 구부러지면 오히려 허리 통증이 생기면서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10개를 하는 것도 좋지만 정확한 자세로 천천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적은 숫자로 시작을 하시고 내 자세를 잘 체크를 하면서 늘려나가면 아마 한 2, 3개월 후에는 하체와 허리가 굉장히 튼튼해진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버티는 게 힘들 때는 벽에 기대서 하는 월시시 효과가 있죠.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벽에 기대서 하는 월시시라는 게 허벅지 앞쪽, 이 대퇴사두근을 집중적으로 강화하는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쿼트보다는 동작이 조금 단순하고 넘어질 위험은 적어요. 그러니까 좀 나이 드신, 연세 드신 분들이 하기에는 훨씬 좋은 운동일 것 같아요. 그리고 장점이 있는데 벽에다가 몸을 딱 고정을 해놓고 하기 때문에 우리 균형 감각을 훈련하는 데도 되게 좋아요. 이게 기대 놓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무릎이 발끝보다 과도하게 나가는 자세를 좀 줄여줄 수가 있고요. 등 쪽으로 몸을 기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월시 할 때 밑으로 쭉 내려가서 스쿼트 자세에서 한 10초에서 20초 정도 버티고 다시 올라오고 요거를 좀 시간을 점차로 늘려간다면 월시 자체가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스쿼트보다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코어 운동 초보자라면 어떤 운동부터 하는 게 좋냐면요. 우선 브릿지 운동을 저는 제일 강조를 해요. 환자분들한테도 브릿지 운동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쉬워요.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90도로 굽히고 엉덩이를 이렇게 천천히 들어 올리는 운동이 브릿지 운동인데 이 동작만으로도 허리, 엉덩이, 복부, 무릎까지도 코어 근육을 단련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장점은 특별히 장비도 필요 없고요. 관절에도 무리가 안 가고 골반이랑 고관절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보통은 처음 시작할 때 한 5회에서 10회 정도 해도 충분한데 조금 익숙해지면 횟수도 늘리고 이 난이도도 좀 늘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코어 근육은 우리 몸의 기둥이잖아요. 그래서 이 근육들이 튼튼해지면 허리뼈, 그러니까 척추가 받는 부담이 일단 줄어들게 돼요. 허리 디스크가 이미 손상된 상태면 운동만으로 디스크 자체가 원래 모양으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보존을 하려면 디스크를 놔둔 상태로 주변의 근육을 강화시켜야 허리가 안정화가 되고 통증 완화라든가 재발 방지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연구 자료들을 찾아보면 꾸준히 코어 근력 운동을 하는 환자들이 단순히 약물 치료만 받은 환자들보다 통증 정도도 낮고 기능 회복 속도도 더 빨랐다는 보고들이 있어요. 그래서 코어 근육을 단련하는 것은 디스크를 고치는 치료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코어 근육 단련을 통해서 허리의 부담을 줄여서 재발을 막고 일상생활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짧게 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 코어 근육이 현재 어느 정도인가 확인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내 자가 진단으로 두 가지 방법 설명드릴 건데요. 하나는 누워서 다리 들어 올리는 테스트예요. 바닥에 똑바로 누워서 다리를 쫙 들어 올리는 건데 이때 허리나 고관절이 유연하지 못한 분들은 다리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허리가 바닥에서 붕 떠요. 그러면 그만큼 이분은 유연성이 떨어진다, 코어 근육이 약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서 허리가 바닥에서 뜨는지 이거를 좀 보고 다리 자체를 잘 못 올리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근력이 굉장히 약해진 거죠. 그러니까 누워서 다리 들어 올리기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한쪽 다리로 균형 잡는 테스트를 해보시는 거예요. 벽이라든가 의자 옆에 서서 해야죠. 넘어지면 안 되니까. 서가지고 한쪽 다리로 서 있기를 해보세요. 10초 이상 버틸 수 있는지를 봐야 돼요. 이때 몸이 약해서 막 흔들리고 있다. 그러면 코어가 약한 건데 그렇지 않고 안정적으로 잘 버틸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신체의 코어 근육이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특히 눈 뜨고 버티는 것보다는 눈 감고 버티는 게 훨씬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나 눈 뜨고 10초는 충분히 해 라고 하는 분들이라면 눈 감고 10초 이상 넘어지지 않고 버티는 걸 연습을 해준다면 조금 더 균형 감각과 코어 근육을 단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50대 이후에 뱃살이 좀 늘어지고 이럴 때는 호흡을 제대로 해서 코어를 잡자 이런 말들이 있어요. 효과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숨 쉰다는 게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호흡 방식에 따라서 코어 근육의 작동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 운동 치료라든가 이런 걸 배우러 가면 처음 배우는 게 숨 쉬는 것부터 배워요. 특히 복식 호흡을 배우기 시작을 하는데 복식 호흡을 꾸준히 하게 되면 숨을 들이마실 때 횡격막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복부에 압력이 올라가요. 이렇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복부랑 척추 주변에 심부 근육들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이게 허리를 안정적으로 지지를 해주는 코어 안정성을 좋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결국에 장기적으로 복부 지방 감소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숨 쉬는 거 하나만 가지고 뱃살이 쫙 빠지고 근력이 좋아지고 자세가 좋아지고 이거 생각하시면 안 되지만 호흡도 운동의 일부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함께 해줘야만 심부 근육의 활성화를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뱃살 관리하는 데도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50대 이후에 하체 근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체중 부하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체중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첫 번째 스쿼트 운동입니다. 스쿼트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동시에 강화시키기 때문에 허리랑 무릎 관절이 좋고요. 두 번째는 런지도 되게 중요한 운동이죠. 하체 운동에는 한쪽 다리로 앞으로 이렇게 내딛면서 체중을 부하시키는 운동인데 이게 한쪽 다리씩 근육을 집중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균형 감각을 좋게 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세 번째는 계단 오르기, 스태퍼죠. 특별히 공간이 없어도 기구가 없어도 집에 갈 때 엘리베이터 타지 마시고 계단 올라가세요. 실생활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하체의 근력 강화에 되게 도움이 되고 무릎하고 엉덩이 근력이 좋아지는데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중요한 거는 무조건 운동을 빨리 하고 많이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내 관절이 버틸 수 있는 범위를 찾아서 그 범위 내에서 규칙적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방법을 찾지 마시고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거예요. 무릎 건강을 지키려면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 무릎은 몸에서 가장 충격을 많이 받는 관절 중에 하나예요. 이 무릎 관절 자체에는 근육이 별로 없습니다. 관절 주변에 근육들이 있지. 그리고 무릎 관절 안에는 연골하고 인대가 관절을 잡아주고 있어요. 근육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무릎 주변의 근육을 강화시키지 않는다면 무릎 연골은 쉽게 다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특히 허벅지 앞쪽의 대퇴사두근과 엉덩이 근육이 이 중에서 무릎 관절에 큰 영향을 주는데요. 이 근육들이 튼튼하면 우리가 걸음을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무릎에 가는 충격을 흡수해 주겠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잡아주고 부상을 막을 수가 있어요. 연골이 닳는 거를 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지키려면 무릎을 어떻게 강화시킬 생각하지 말고 허벅지와 엉덩이를 강화시킬 생각을 해야 무릎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체 운동을 하고 싶은데 걸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걷기 운동이 원래 오래 걸리잖아요. 또 밖에 나가야 되고 그런 분들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의자에 앉아서 다리 드는 거예요. 그냥 허벅지 앞쪽 근육 강화시키는 거죠. 이렇게 다리를 드는 운동. 되게 간단한 운동이지만 무릎이나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언제든지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니까, 아니면 이렇게 허벅지 들기 운동도 충분히 사무실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이죠. 그 다음에 스텝박스 오르내리기. 조그만 발판 아니면 책 몇 권 이렇게 올려놓고 스태퍼 같은 거 갖다 놓고 그 위에서 오르내리기를 한다면 이거는 실제로 계단 오르기와 비슷한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실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태퍼 많이 판매를 하잖아요. 그런 거 하나 구입해서 운동하신다면 충분히 시간 안 내고도 5분씩만 해도 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계단 오르내리기. 계단 오르내리기는 엘리베이터 이용하지 않고 그냥 내가 출근할 때 아니면 어디 갔다 올 때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분들도 하체 운동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리하자면 의자에 앉아서 다리 들기, 스텝박스 오르내리기, 계단 오르기, 이렇게 3가지 운동을 해주신다면 시간이 없는 분들도 하체 운동 할 수 있어요. 올바로 걷기, 앉기 자세가 하체 근육의 기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은 맞는 얘기고요. 하체 근육을 아무리 열심히 운동으로 키우려고 해도 평소에 걷는 자세나 앉는 자세가 잘못돼 있다면 이게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잘못된 자세는요, 결국에는 몸이 이렇게 틀어지게 하기 때문에 한쪽 특정 근육만 과도하게 쓰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근육은 점차로 안 쓰니까 약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걸음을 걸을 때 골반이 이렇게 틀어져 있으면 이 허벅지랑 엉덩이 근육이 이렇게 틀어진 상태로 제대로 힘을 못 쓰니까 점점 강해지는 근육만 강해지고 약해지는 근육은 계속 약해지면서 이게 무릎이나 허리 부상을 유발을 할 수가 있어요. 앉을 때도 마찬가지로 등을 이렇게 꾸부정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한쪽에 기울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골반도 틀어지고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니까 당연히 허리 골반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세가 기본이에요. 모든 운동은 자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제대로 운동을 하고 있느냐, 자세가 괜찮으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일단 내 몸이 자세가 좋으면 아프지가 않아요. 운동하고 나서 정상적인 뻐근함, 근육통이라 그러죠. 이런 근육통이 느껴지는 건 정상적인 반응이고 되게 좋은 통증이거든요. 그런 통증이 자세가 좋을 때는 잘 생기는데 자세가 좋지 않으면 그게 아니라 관절에서 오는 통증, 날카로운 통증, 저리고 열감이 있고 붓고 이런 통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운동을 했더니 아파. 근데 근육통이야. 이거는 기분 좋은 통증이지만 관절통이 생기면 이거 좋지 않은 거고요. 또 하나는 거울을 이용하는 거예요. 헬스장 가면은 왜 거울이 많겠어요? 내 자세가 제대로 됐는지 보면서 운동을 해라. 이렇게 해서 거울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할 때 항상 나의 자세를 보면서 운동하는 게 좋고, 거울 없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스마트폰은 다 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내가 운동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쭉 운동하는 걸 촬영을 해서 보다가 내가 한쪽으로 기우네, 아니면 한쪽 근육을 잘 안 쓰네, 이런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번 운동할 때는 한번 교정을 해서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좋은 자세를 찾아나갈 수 있을 겁니다.